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확인하기 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은 반가운 채용 소식이죠. 네. NH 농협은행입니다. 자기소개서 항목부터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지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 또는 준비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입행 후 본인이 이룩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했고요. 700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농촌의 어려움 해소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행 후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항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지털 금융 혁신이란 무엇인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입행 후 업무에 입해보고 싶은 신기술 또는 혁신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4번 항목, 타인과 함께 열정을 갖고 임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입행 후 열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항목이 더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5번 항목에는 위 자기소개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왠지 써도 될 것 같고 안 써도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아마 꼭 쓰셔야 되는 항목 같아 보이죠. 우선은 항목은 총 5개 항목이고 700자입니다. 그리고 뭐 일반 카드 IT 분야 모두 동일하게 항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번 농협 자소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감 앞두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료조사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농업의 공익적 역할이라든지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든지 조금 일반 경험형 자기소개서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항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늘 그랬듯 제가 오늘도 자료를 굉장히 많이 조사해 왔기 때문에 오늘 최종 점검하시고 포인트 맞게 작성하셨는지 체크하시고 제출하시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항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항목들이 있어서 어렵겠지만 역시나 우리 쌤 많이 자료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빠르게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지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 또는 준비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입행 후 본인이 이룩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700자인데요. 직무 역량과 더불어서 입사 후 포부까지 묻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이점은 늘 봐왔던 항목이죠, 저희가. 어느 기업마다 좀 봐왔던 항목인데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농협에서 어떤 일들을 이룩하고 싶은가라는 항목인데요. 결국에는 전문성이라든지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냥 노력해온 과정을 써주세요가 아니라 꾸준히 노력한 경험을 써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워낙 자소서를 많이 쓰시다 보면 이런 문구를 놓치고 지나가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노력했던 뭐 프로젝트, 자격증 이런 것들 쓰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이 꾸준히 노력한 경험이라는 것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발적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입행을 위해서 뭘 중점을 두고 꾸준히 노력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항목 2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직무 역량과 노력의 경험, 꾸준한 경험들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뒤이어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입행 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꾸준히 노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직무 역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재 선정에 좀 공을 들여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내가 노력을 꾸준히 해왔지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가장 많이 제가 보는 역량이라고 하면 저는 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응대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라는 역량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는 크게 경쟁력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번 항목만 봐도 어떤 디지털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서비스적인 측면만 부각하기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농협
농협은 농협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맞는 어떤 역량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점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장점과 강점을 조금 구별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런 뭐 긍정적인 면, 좋은 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강점은 내가 좋은 면을 갖고 있지만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가진 장점인가 아니면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진 역량인가를 생각해 보셨을 때 직무적 강점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소통 능력, 그러면 대인관계 능력, 고객 응대 능력 이런 거는 안 쓰는 게 좋은가요? 라고 한다면 쓰셔도 충분히 괜찮지만 조금 더 남다르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면접도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고객 응대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고객 응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과정을 작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했던 거,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장점과 강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써야 될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이 꾸준히라는 기준이 어느 만큼 한 게 꾸준한 건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쌤. 이게 전문성이라는 항목을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냥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다고만 해서 이게 전문성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이 경험을 했어라고 해서 그 경험만으로 전문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신 경험들을 기술로 바꿀 수 있을 때 이것이 어떤 강점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고객 응대 능력을 꾸준히 길러오신 분들이라면 정말 고객 서비스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있고 단순히 이제 접객을 하는 의미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서비스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어떤 걸 꾸준히 해야 되냐라는 고민들이 우리 취준생분들도 들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 마인드 관련된 전문 역량을 기른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 서비스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내가 전문가로서의 절차를 밟아봤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과 노력 항목을 작성하실 때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떤 공신력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써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래야 한다라는 명시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적 노력도 저는 작성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객을 응대를 잘하기 위해서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리학 서적도 추가적으로 읽어왔고 고객 서비스, 접객 관련된 CS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영상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영상을 찾아보면서 이런 사람을 응대할 때 내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져야 되는지를 꾸준히 공부해오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직무랑 별로 상관없는데 내가 아르바이트 했던 거 쓰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응대해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구나라는 지점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쌤, 네. 근데 이제 뭐 책이라든지 뭐 영상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혹시나 면접에서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해 가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몇 번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영상 봤다라고 하면 뭐 면접에서 이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질문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늘 컴플레인을 거는 고객의 심리가 뭔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이제 대답을 못하면 그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항목이 또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러네요. 항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런 1번 항목 같은 거 사실 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거잖아요. 또 그걸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우리 윤쌤의 장점이잖아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제 장점을 살려서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고객 응대 능력도 좋지만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반 영업이라든지 금융 영업 그리고 카드 이런 데서는 분석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의뢰인분들 중에서
어떤 사례가 하나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부전공을 하고 인턴을 이쪽으로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통계했던 거 하고 금융이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그쵸. 같아요. 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걸 작성할 때 충분히 이런 데이터 분석력이라든지 자료를 볼 수 있는 능력도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디지털 마케팅 관련 분석을 하셨던 경험이라든지 어떤 소비 패턴에 대한 통계 조사 보조원을 하셨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또 부각을 하면서 어떤 고객의 자산이나 고객사를 만날 때 그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해왔다 하는 쪽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작성되는 역량을 보다가 이런 데이터 분석력이라든지 어떤 자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인재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서비스 면에서 좀 나아가서 분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윤쌤 가이드만 듣고 솔직히 뭐 자소서 많이 써보신 분들이야 확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처음 써보는 자소서거나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그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 작성하실 자료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런 게 또 강점이에요. 네. 호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장점은 맞아요. 내가 찾아보겠다, 네. 어떻게든 해보겠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지라는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실 때 농협은행 현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농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레포트를 써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중에서 선언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거야 라고 선언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디지털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겠다 생존 과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3번 항목에도 디지털 금융혁신이 뭐냐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혁신에 내가 기여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익 제고형 성장 구조를 확립하겠다. 이제는 거의 뭐 제로금리 시대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은행도 이제 이런 데서 금리에 좀 치중해 있던 이런 생존 전략들을 이자에 치우쳐 있던 이런 수익 구조들을 좀 다른 걸로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작성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애자일 조직 문화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데 애자일이란 이제 민첩한 인재들을 많이 구현해서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사회, 환경, 가치 창출로 금융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 항목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내가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역시 자료조사가 확실하네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2번 항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번 문항을 한번 볼게요. 문제라고 할 뻔했어. 네.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농촌의 어려움 해소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입행 후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700자인데 이게 농협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나온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마 농협이기 때문에 출제할 수 있는 항목이고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건 지금 취준생들도 문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풀어야 된다 공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관련된 글을 이제 인터넷에 썼었는데요.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올 만큼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 저도 자료를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농협의 도대체 공익적 가치가 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목을 출제한 걸 봤을 때 그냥 일반 행원이다 하더라도 농협에 근무한다면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농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것일 텐데 제대로 작성하셨는지 오늘 한번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농업, 농촌은 인간의 식량을 공급하는 생산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것 말고도 농업이 굉장히 좋은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다, 공익적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량 안보, 너무 당연한 부분일 것 같고요. 환경을 보존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사회를 유지하는 거, 경관을 유지하는 거 이런 비생산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조달받는 이 중요한 생산적 가치
가치 이외에도 농사를 지음으로써 현재 굉장히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기후 문제, 기후 변화 문제에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농민의 노동이라든지 풀과 작물의 생명력 이런 것들이 인간이 발생시킨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굉장히 공익적인 가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식량을 생산하면서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뭐 환경 문제에도 기여하는 다원적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홍수를 조절한다든지 수질을 정화한다든지 또 토양을 보존한다든지 하는 많은 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딱딱딱 짚어서 작성을 해주신다면 좀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조사를 해보던 중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산출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44조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조사를 열심히 해보셔서 작성을 한다면 이런 가치들을 좀 잘 실현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더해서 이 어마무시한 이런 공익적인 목표라든지 이런 것에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도 쓰라고 해요. 개인이 또 개인이 해서 어떻게 이걸 기여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으로 계시지만 네. 농협에 들어가게 되신다면 이젠 더 이상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인지하고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는 건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 영업을 지원하시는 일반 분야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을 영업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기여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카드 분야는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상품을 개발하거나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공익적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IT 분야는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신기술이라든지 디지털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공익적 가치에 내가 한번 실현을 해보겠다라는 여러분의 직무에 맞는 방향성, 시각을 보여주시면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2번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네. 3번으로 넘어가 봐야죠. 디지털 금융 혁신이란 무엇인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입행 후 업무에 도입해보고 싶은 신기술 또는 혁신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뭐 금융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농협이 디지털이라는 딱 그쵸, 키워드가 안 딱 들어가니까 어울리긴 해요, 뭔가 좀 안 어울릴 좀.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까요, 이건? 맞습니다. 디지털 금융 혁신 지금 해당 항목 같은 경우에는 농협 이외에도 네, 다른 은행권에서도 정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면접에서도 이 디지털 금융 혁신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아예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들도 들어가고 있는데 농협 역시 디지털 금융 혁신에 대해서 항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라는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원래 디지털 금융 혁신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농협이 무엇을 해야 되냐라는 방향성의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자소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경험해 본 것이 있냐? 그걸 어떤 식으로 바탕으로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경험해봤어요. 근데 그래요? 지금 이 자체가 혁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 또 자료 조사 네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그리고 나서 또 신기술이나 혁신에 대해서 내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IT 직군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행원을 지원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 역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항목입니다. 무슨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내가 경험을 해봤을까 디지털 혁신을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인터넷 뱅킹도 금융 혁신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가상화폐를 개발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뭐 하나 내가 만들겠다 이럴 네. 수도 없고 그런데 요즘 금융업계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디지털 금융 혁신 어딜 가나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화폐 그리고 P2P 사업이라든지 디지털 마케팅, 오픈 뱅킹 이런 개념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최종 합격까지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해 본 적 있냐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빅블러 시대라고 혹시 빅블러. 들어보셨나요? 빅블러. 아니요, 저도 저는 조금 처음 들었어요. 생소한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형님들 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빅보스, 약간 빅보스 빅블러 뭐 이런 그런 느낌인데요. 약간 그런 뉘앙스랑 비슷한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이 빅블러 현상이라고 하면 빅블러는 경계 융화를 중심으로 산업이라든지 어떤 업종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예시가 네이버.
카카오 맞아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사실은 포털 업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쿠팡이라든지 11번가, G마켓, 옥션 이런 것들은 쇼핑에 관련된 소셜 커머스 사이트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들, 이런 쇼핑 사이트들을 전부 제치고 네이버 쇼핑이 27조 원으로 작년에 이커머스 업체 중에서 거래액 1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쇼핑이 가능해졌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업종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은행도 굉장히 많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금융혁신이라고 한다면 아마 네이버 쇼핑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엠페이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죠? 저는 뭐 자주 저는 써요. 엄청 많이 네. 써요. 저도 네. 엠페이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엠페이 왜 사용하세요? 그냥 자동으로 결제되더라고요. 빠르게. 뭐 지문이라든지 그리고 비밀번호로. 몇 퍼센트 그 충전해주는 것도 있어요. 어. 네, 맞아요. 포인트로. 적립도 되고 네, 맞아요. 저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쓰다 보면 포인트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포인트가 엠페이가 굉장히 잘 전환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것도 보여요. 내가 총 얼마 갖고 있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자산 증식을 해야 되겠구나. 네, 뭐 그런 위기의식 막 이렇게 위기의식도 느끼고 느껴지고. 그리고 풍요로움 막 이런 거 네. 느끼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인데 금융에서도 저희가 다 쓰고 있을 만큼 이미 겪어보신 거예요. 엠페이 사용하셨다면. 그리고 뭐 카카오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이것도 들고요. 써요. 카카오페이도 열심히 그렇죠. 써요. 맞아요. 저도 다 카카오페이 쓰고 네, 있어요. 다 쓰고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송금할 때 은행 어플리케이션 안 써본 지 굉장히 그러니까요. 오래된 것 뭐 N, 맞아요. N방학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뭐 N분의 1 하기 뭐 맞아요. 그런 것도 하고. 네. 봉투 보내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 오. 디지털 금융 혁신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 출제했냐.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은행이 고유 업무로서는 이제 뭔가 자생할 수 없는 시장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또 신기술을 개발하고 은행 역시 반대로 플랫폼 사업에 또 뛰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한 은행에서는 지금 현재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이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하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 또 포털 사이트가 쇼핑 커머스가 되기도 하고 또 엠페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을 빅블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앞으로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거든요. 근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 이것을 작성하실 것 같아서 그쵸.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작성하신다면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솔직히 디지털이랑 굉장히 동떨어진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는 소재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업무에 도입하고 싶은 것도 저거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모두가 쓰는 걸 쓰고 싶진 않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디지털 금융혁신에 대해서 방금 빅블러도 말씀하실 수 있고 이런 경계가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 우리 은행도 위기다. 나아가야 된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작성을 하셔야 될 텐데요. 신기술 또는 혁신에 대해서 기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아이디어가 있지만 네. 이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은 해외 어떤 선행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네네.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외 사례 중에서 해외 은행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구인구직 플랫폼을 만들었던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은행에서요? 네, 은행에서 구인구직 플랫폼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신용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 대상으로 했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2030 구직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구인구직자의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기업 고객의 신용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매칭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했고 실제로 기업이 이 인재를 채용하게 됐을 때는 금융을 지원하거나 이자를 감면하거나 네. 하는 형태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러면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고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건 역시도 어떤 빅블러 한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블러를 생각해 보시면 기술도 혁신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윤쌤이 철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맞아요. 좀 감이 잡히셨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4번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타인과 함께 열정을 갖고 임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성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입행 후 열정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세요. 자, 뭐 아무래도 좀 자주 나오는 항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덕분에? 숨통이 좀 트이는 항목이죠. 네. 이제 요건 내가 준비했던 항목이다라는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기여 방안을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실무자의 시각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보겠다라는 건데요. 타인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도전했던 어떤 경험들, 열정을 갖고 임했던 경험 성취를 작성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동료와 함께 결속력을 강화해서 앞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이뤄내보자 하는 것들은 하나쯤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런 열정 넘치고 생동감 넘치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점을 기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조직에서 내가 어떤 포지션인과 어떤 역할을 주로 맡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지원자분들은 우리 동기부여를 굉장히 잘하는 팀원이 있잖아요. 맞아요. 잘해보자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런 동기가 있는 반면에 또 동료들을 또 하나하나 잘 챙기면서 맞아요. 이런 결속력을 강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융합을 굉장히 잘하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친하게 이렇게 융화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어서 우리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부모형의 사람들이 또 부모형이에요? 그렇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헌신적인 네. 내가 다 해줄게 다 안아줄게 이런 느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뭔가 내가 에너제틱 하면 동기부여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팀을 또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강점, 내가 가진 조직 안에서의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시고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세세하게 어떻게 쓰시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구조를 어떻게 한번 짜볼까요? 경험형이기 때문에 구조를 깔끔하게 잘 작성을 해주셔야 700자 안에서 설득력 있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열정을 갖고 임했던 경험과 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경험형이 나오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경험은 하면서 이제 옛날 얘기처럼 구구절절 네. 시작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열정을 갖고 이것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갖고 달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두 갈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진 배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목표가 뭐였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열정에 불타오르게 만들었었는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달성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고 아마 어떤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열정을 통해 극복했던 과정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성취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기여 방안을 작성해 주셔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안에서의 나의 포지셔닝, 나의 역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이런 성향을 활용해서 내가 농협에 입사했을 때 이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다면 깔끔하게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5번으로 빠르게 네. 넘어가 보도록 하죠. 5번. 위 자기소개서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아까 뭐 그래도 작성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맞습니다. 앞서서 쭉 함께 알아봤지만 뭐 특별히 그렇게 경험이 다채롭게 네. 작성될 만한 항목들은 아니어서 한 4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라는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협에 왜 지원했냐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지원 동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 지원 동기로 사용하실 수 있고 네. 또는 내가 직무 역량 중에서 지식, 기술,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작성을 못했다라고 하면 적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치관, 성장 과정을 작성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성장 과정들을 작성해 보신다면 이 풍성한 자기소개서 5항목으로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에서 내가 어필하지 못한 장점과 강점을 한번 드러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 쌤께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과 그러니까요. 팁들을 네. 나누셨어요. 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NH농협은행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농협은행 자소서는 정보 싸움이다 라고 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홈페이지만 찾아보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들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실무진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시고 최종 합격까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